자주 국방의 열망을 품고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하지만 핵심 원천 기술까지 넘겨받으려는 그들의 무리한 요구 앞에서 대한민국 협상단은 철통 같은 원칙으로 맞섰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은 철저히 보호한 채 단순 조립과 기본 정비 수준으로 선을 그으며 주도권을 놓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결국 허울뿐인 하청으로 전락한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KF-21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이렇게 보란듯이 뻔뻔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에 들어갈 핵심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자존심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것은 독립적인 전투기의 확보였는데 지난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를 번갈아가며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첨단 무기를 두 국가에 의존하는 이상 완전한 자주 국방 노선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기술 강국 한국과 협력해 독자적인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적절한 성능을 가진 첨단 전투기를 원한 우리 군과 개발진이 미국과 많은 기술 협력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몰랐습니다. 현명한 우리 기술진들은 인도네시아에게 KF-21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그저 현지에서 조립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기본적인 지식만 전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기술 습득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기술 이전이지 사실상 조립 및 생산 하청을 맡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 건데요. 물론 조립 및 생산만으로도 항공 기술의 기초가 없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마워해야 될 판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욕심이 컸던 겁니다. 한동안 KF-21 전투기 분담금 문제에 입을 꾹 닫고 조용히 있던 인도네시아가 떠들썩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주겠다고 약속한 KF-21 전투기의 분담금 납부 협상 약속을 스스로 깨고는 침묵을 선택하던 인니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1조 원의 분담금을 대신하겠다고 나타난 초대형 국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정부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개발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대한민국은 단순히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KF-21 사업의 안정적인 장기 자금 확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발비 분담이 확정되면 양산 및 수출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어 국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곧 국산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의 기술력은 유지하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한편 평소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국가들은 깜짝 놀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독자 개발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구매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찾아온 나라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밖에 없었는데요. 내노라 하는 나라들이 너도나도 KF-21 전투기를 원하는 상황이 되자 규모의 경제를 넘어 5세대는 물론이고 6세대까지 개발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를 모두 품고 일정한 지분을 배분해줄 요령으로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으나 튀르키예가 자체 전투기 생산을 하겠다며 최종 참여 불허를 발표하자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KF-21 전투기 분담금은 인니의 정치권에 휘말리며 분담금 지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한국의 잠수함 등 각종 사업에 계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작전이 먹혀드나 싶었으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항공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없자 자신들의 여러 자원을 무기 삼아 KF-21 전투기 단가 하락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한국에 협박을 가했는데요. KF-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에 손을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인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산 사업을 담당하는 파워준 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직접 접촉해왔습니다. 그간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를 주시하고 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들고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KF-21 전투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투자권을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협약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서신의 발신처와 수신처 내용까지 명백한 만큼 방산 전문가들은 해당 내용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수출 국가로서 쌓여있는 자본도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분담금 지불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닌데요. 미국 수출 제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구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는 한국의 KF-21 전투기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석유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고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자 머리 끝까지 화난 미국의 수출 제재로 인해 방산 무기는 물론이며 전반적인 수출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는 물론이며 수출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로 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안 팔겠다고 막아버렸으니 오히려 이 기회에 한국은 수출 실적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이자 다른 국가들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니의 대체자로 가장 자주 이름을 올렸던 폴란드도 그중 하나이며 인니 측에서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공동개발 국가 명단에서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사실 한참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니가 지급하지 않았던 미납분담금을 대납해주고 KF-21 전투기 차세대 개발 사업 참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동안 폴란드가 보여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진위를 생각한다면 언젠간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이기에 국산 전차를 비롯해 FA-50 경공격기, 자주포 등 대규모로 구매한 전적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가 끝장난 상황입니다. 미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건설 사업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레드팀 국가와의 협력을 의심해서 일방적인 사업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방공 시스템 건설 사업은 항공 엔진을 비롯해 방산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요. 방산 기업은 정부의 입김이 강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번 사업 취소는 방공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 도입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상황에서 미묘한 경쟁 상대인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를 먼저 도입하게 되면 몹시 껄끄러워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의 주도권 및 경제적 이권 몇 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가 투자하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체크메이트가 국제 제재로 인해 사실상 엎어지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KF-21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사업이 백지화된 아랍에미리트보다는 빠른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낙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하겠다며 직접 한국을 방문하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조급한 나라는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직접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자신들과 같이 개발하자는 폭탄 발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들도 아랍에미리트의 참여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인니는 수도 이전 사업 등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을의 입장입니다. 그나마 국제관계에서 무기로 내세울 만한 자원 분야 역시도 아랍에미리트가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니는 자연스레 퇴출될 것이며 그 자리를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은 중동 석유 국가들에게 F-35 전투기 수출을 불허했습니다. 카타르 역시 미국산 F-35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자 미국 정부의 강제 도입 취소로 인해 모든 계획이 산산이 무산되었습니다. 중동의 석유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줄줄이 실패한 가운데 현재 중동은 각국들의 분쟁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동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군비 경쟁을 통해 무기 체계 다변화를 진행하였고
여러 국가들의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이 가진 외교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냉혹한 현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동 국가가 미국산 무기와 유럽연합산 무기 또는 프랑스산 무기를 구입할 시 아예 구매 자체가 안 되거나 외교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겪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산 무기가 가진 장점이 빛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의 미사일 체계와 다양한 호환이 되며 도입할 시 외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세계적으로 성공한다면 저렴한 가격의 첨단 전투기로 소문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서 정치적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친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 국가에 속한 석유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 도입을 거절당하자 한국산 무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구입이 금지된 F-35 전투기 대신 KF-21 전투기를 검토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한국산 무기는 성능과 가성비를 충분히 갖추었고 KF-21 전투기가 등장하게 된다면 약 400대에서 500대가량 판매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3위를 달성했으며 한국형 차세대 전술기체 KF-21 전투기가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수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 계약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며 300대 이상의 물량과 부품을 포함해 약 34조 원어치의 수출을 해낼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미국 포브스가 분석한 군사무기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최종 생산 단가는 약 700억 원으로 측정되며 국제적 외교 문제로 인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꺼려하는 오만과 카타르, 사우디 등 되려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중동 국가들이 KF-21 전투기를 도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방송은 한국이 4.5세대급으로 평가받는 KF-21 전투기가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다시 한번 보도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예상 가격은 700억 원으로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강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투기 독점 시장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34조 원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동의 국가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를 보듯 무기 도입에서 앞서 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줄곧 선호해왔고 F-35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산되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판매를 통한 경제 성장과 불안한 중동의 국제적인 정세, 한국산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를 구매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한국산 무기를 주로 구입해 운영하고 있는 전적이 있으며 대한민국과 외교적 마찰 문제가 없어서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적 제약도 없어 많은 국가들이 찾게 될 텐데요. KF-21 전투기가 양산을 시작하여 수출을 시작할 때쯤이 되면 이라크 F-16 전투기의 노후화가 최소 15년에 이를 것이며 그때 이라크 정부는 노후 제트기를 대체할 수 있는 영공을 방어할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KF-21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가치 있는 투자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투기 독자 개발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평가를 연속적으로 받았고 한국은 첫 생산 물량으로 140대의 KF-21 전투기를 생산한 뒤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해외 수출 계획을 추진하는 등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차세대 무기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는 물론
일각에서는 필리핀에서도 KF-21 전투기의 구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가진 공통점은 군비 증가를 크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독자 개발한 FA-50 경공격기 수입국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하고 있는 필리핀이 KF-21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중국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양산한 전투기가 중국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후 필리핀군은 반군 소탕 작전에 FA-50 공격기를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은 한국 자주포를 도입한 인도처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갈수록 악랄해지는 중국의 도발에 맞서 강력한 전투기 체계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며 한국산 전투기인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친한 중동 국가들과 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구형 전투기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을 거쳐 차세대 F-16 전투기까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우디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원하는 저렴한 가격이 될 텐데요. 특히 중동 국가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력이 있으며 공군의 전투기에는 한국산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심지어 공중 발사형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산 무기들을 주로 탑재하는 아랍에미리트에게 전투기 해외 수출 실적은 매우 중요한 성과와 극대화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랍에미리트는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F-16 전투기의 정비 불량과 부품 수급량이 문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F-16 전투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영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생산으로 인해 부품 수급률이 매우 뛰어나 실전 전투에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하다고 아랍에미리트 측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형 F-16 전투기의 교체 주기가 된 것도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판매를 통해 군사 비용을 확충시켜 나가고 있으며 원화 환산으로 약 500조 원의 GDP를 기록해 F-35 전투기 80대를 구매하려던 예산을 KF-21 전투기에 모두 투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의 공군 참모총장은 5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의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는 5세대 전투기가 너무나도 많은 운용 유지비가 들기에 매번 출격시킬 수 없으니 4.5세대 전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KF-21 전투기가 F-35 전투기의 대안책으로 떠오르는데 유지비가 F-35 전투기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F-35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성능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곧 양산을 시작할 KF-21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10발 탑재해 공대공 임무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차후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작전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인데요. 그렇기에 비용 부담과 정치적인 문제로 F-35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용비가 저렴해서 KF-21 전투기를 F-35 전투기의 대안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KF-21 전투기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그들의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에서 추가적으로 개발비를 투자하여 5세대 또는 6세대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목적을 가진 전투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는 먼 미래를 보고 다양한 나라에 수출할 목적으로 탑재 가능한 미사일이나 무장 성능 그리고 스텔스 성능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임무든 KF-21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어 사실상 주문 제작 전투기입니다. 적당한 성능의 저렴한 KF-21 전투기도 만들 수 있고 고성능의 비싼 KF-21 전투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4.5세대,
5세대, 6세대 모든 세대 전투기를 KF-21 전투기 하나로 가능하니 운영 유지비가 매우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전투기여도 부품을 공유한다면 사후 관리가 매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5세대 전투기가 아닌 6세대 전투기라는 점이 해외 전투기 시장에 크게 다가왔는데요. 4.5세대로 알려진 KF-21 전투기가 5세대도 아닌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지만 그저 막연한 계획만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국가로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겠다며 KF-21 전투기 개발의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기사에 폴란드 언론에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아랍에미리트의 참여를 부정하자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과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부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의견에서는 KF-21 전투기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진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를 염두에 두고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을 부인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대한민국과 체결한 1차 방산 계약에 이어 2차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KF-21 전투기를 함께 개발한다는 구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랍에미리트가 끼어들어 자신들의 공동개발 지위를 차지하려 하자 지난주 폴란드에서는 한국 KF-21 전투기를 고민하던 사이 아랍에미리트에게 빼앗길 위기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위사업청이 아랍에미리트의 참여가 거짓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자 폴란드에서는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폴란드는 F-35A 전투기 32대를 발주해 인수할 예정이고 현역 주력 전투기 F-16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FA-50 경공격기 48대까지 추가됩니다. 이런 와중에 KF-21 전투기까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F-35 전투기는 미국에서도 운용 유지비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높은 가격을 자랑합니다. 카이는 폴란드를 유럽 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목표는 폴란드를 통해 FA-50 경공격기를 구입하는 나라들에게 KF-21 전투기까지 도입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거점이 된다면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42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에 이어 7위에 불과하지만 이제 군사력 개발에 진지하게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카이의 FA-50 경공격기 1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신뢰성이 높고 동맹국과의 호환성 및 비용과 교육 패키지가 탁월합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신형 FA-50 경공격기로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 방어력을 갖춘 나라가 됐으며 어떤 위협에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전술적 이점을 갖게 되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FA-50 경공격기의 구입으로 KF-21 전투기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고 비용 등의 문제로 스텔스기를 가질 수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F-21 전투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더 이상 4.5세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닌 5세대급, 6세대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6세대 전투기로 가면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적외선 대역에서도 안 잡히는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먼저 특허를 선점했는데요. 스텔스 물질 개발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6세대 스텔스에 들어가는 메타 물질은 이전의 스텔스 기술에 비해 차원이 다른데요. 레이더가 적의 전투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방으로 전파를 발사해 전투기에 충돌한 뒤 반사돼 돌아오면 이를 인식해 적 전투기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메타 물질을 스텔스에 적용하면 레이더가 쏜 전파가 전투기에 충돌한 뒤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전투기에 흡수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 위치
가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F-22 전투기나 F-35 전투기에 적용된 스텔스 기능은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하는 방식이지만 메타 물질을 적용한 스텔스 기술은 이보다 한층 더 진보된 것으로 전파를 흡수해버려 전파는 물론 소리나 빛까지 속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 발표로 세계 각국의 군사대국들이 첨단 기술에서 뒤처질까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대형 매체와 언론들이 이번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6세대에 들어갈 국산 엔진과 무인기까지 개발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당장 효율적인 4.5세대를 구매하는 것 같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데요. 폴란드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면서도 KF-21 전투기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